역사의 장소와 인물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휴먼 아카데미아입니다.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런던을 대표하는 명물이지요. 바로 런던 브릿지입니다. 타워 브릿지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영국을 런던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보여드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건물인데요. 이것이 이제 런던 타워입니다. 런던 타워는 역사적으로 많은 그 역사 기록을 남기는 곳입니다. 원래는 그 궁으로 썼다고 보이는데 사실상 여기는 역사상으로 남는 이유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 앤 볼린이 여기서 결국은 목이 잘려 나갑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인 문제라 하면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 사실상은 자기 형의 부인이었는데 형이 일찍 죽는 바람에 떠안듯이 캐서린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생기지 않은 것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아들이 나오지 않자 헨리 8세는 궁중에 있었던 또 다른 여인 앤 볼린이라고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큰 경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 또 하나는 또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앤 볼린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헨리 8세는 캐서린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허락해 주는 곳은 바로 그 당시가 영국이 전형적인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교황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황청에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헨리 8세는 결국은 이혼을 위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앤 볼린이 요구했던, 앤 볼린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냐면 헨리 8세가 앤 볼린에게 빠져 있을 때 결혼을 나하고 하고 싶으면 이전 부인과 이혼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해줄 수 없다. 이 말에 헨리 8세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교황청에 이혼을 요청을 했지만 교황청에서는 거절을 하죠. 헨리 8세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교황청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카톨릭 국가에서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청과 단절합니다. 놀란 교황청은 헨리 8세를, 그 당시에 교황이 클레멘스 7세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두 번째 교황이죠. 헨리 8세를 파문하게 됩니다. 파문하는 과정 속에 헨리 8세는 또 다른 선택을 하죠. 그렇다면 나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겠다. 그것이 바로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이렇게 탄생이 되고, 지금까지 영국 성공회 국교회로서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는 새로운 기독교 개신교 반 천주교 반 이런 형태의 교단이, 교회 형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국교화된 것으로 인해서 나온 파장으로 인해서 이 국교였던 성공회는 미국에 오면은 국교에서 벗어나서 미국 성공회로 바뀌고, 각 나라마다 각각 국가의 성공회로 바뀝니다. 더 이상 국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영국만큼은 여전히 성공회가 국교회이기를 희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영국에서의 대규모 항의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국교화되면은 모든 국민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는 그런 형태의 선택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죠. 그 결과 극단적으로 반발했던 사람들이 국가를 떠납니다. 영국을 떠나서 가장 가까운 나라였던 네덜란드로 일부가 이민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네덜란드라는 곳은 원래 저지대입니다. 저지대라 하면은 땅과 바다를 보았을 때 바다보다 땅이 낮다는 말입니다. 척박한 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오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발견되는 곳, 다시 말해서 미 대륙의 북미
지금의 미국을 향하여 배를 젓게 됩니다. 그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메이플라워호에는 약 102명의 선원과 함께 그 승선 인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바로 영국 국교회에 대항해서 영국을 떠났던 인원들, 다시 말해서 네덜란드의 레이든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 살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도착하는 이들이 탔던 선박, 다시 말해서 그 메이플라워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계약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팩트 오브 메이플라워라고 하는데, 자, 메이플라워에 탔던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하냐면, 미국에 도착하면 더 이상 속박받지 않고 노예 생활이 아닌 자신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등등이 보장이 되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것을 서로 보장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미국을 개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은 미국 개척의 근본적인 시작점에 헨리 8세가 있었다는 거죠. 헨리 8세는 국교회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국가의 최고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수장령을 내립니다. 그 수장령이 Act of Supremacy인데, 그 Act of Supremacy를 내리면서 영국 성공회는 국교회로서 자리를 잡게 되지만, 문제는 그 후사입니다. 헨리 8세가 엠벌린에게서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이 나옵니다. 그 딸이 후에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되는 거죠. 그러나 먼저 캐슬린에게서 또 한 후사가 나옵니다. 그 후사의 딸의 이름이 메리입니다. 메리가 출생하고 계속해서 딸이 탄생하면서 헨리 8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결국 엠볼린을 바로 이곳 타워 이곳이죠, 그죠? 이곳에서 엠볼린을 처형하게 됩니다. 죄목은 간음입니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다고 하는 얼토당토한 죄목을 씌워서 이곳에서 단두대에 이슬로 도끼로 목을 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왕궁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됐지만, 이제는 처형의 장소, 감옥인, 나갈 수 없는, 그리고 나가려면 목이 잘려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두운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또 다른 여인도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죠.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헨리 8세는 결국은 아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한테서 보냐면 엠벌린 다음에 똑같이 엠벌린과 같이 왕궁에 있었던 또 다른 하녀 또는 상궁 시녀에게서 시무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죠. 그러나 그 아들의 나이가 불과 9살입니다. 9살 때 왕위에 오른 이 아들은, 에드워드는 통치를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호국경이라고 하는 프로텍터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고, 그 시무어의 외할아버지에 의해서 영국이 통치가 되지만 불과 3일 천하라고도 할 수밖에 없는 한 5, 6년, 6, 7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부인이었던 캐서린에게서 낳았던 딸 메리라고 하는 여인이 왕위에 오르죠. 그래서 메리가 여왕으로서 등극을 하면서 카톨릭으로의 복귀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으로의 복귀 선언 노력은 메리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임하는 많은 왕들에 의해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영국이 큰 혼란에 빠지죠. 메리도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드디어 엠벌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도 아버지의 그 폭정과 어머니를 살해했던 그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하지 않고 나는 국가와 결혼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나게 됩니다.
문제는 엘리자베스 1세 때에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는 누가 등장하냐면 할 수 없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제임스 6세 먼 친척이 되는데 제임스 6세를 왕으로 옹이하게 됐죠. 그래서 등장하는 이가 바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드는 성경을 번역하는 제임스 1세입니다. 제임스 1세도 또다시 카톨릭으로의 복귀를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인 찰스 1세 때 극단적으로 카톨릭으로의 복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저항이 막강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이가 바로 크로멜 장군입니다. 올리버 크로멜 장군은 그 하원을 동원해서 결국은 왕당파를 물리치고 찰스 1세를 처단을 하죠. 찰스 1세 최초로 왕이면서 국민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왕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찰스 1세를 처단한 크로멜 장군이 국가를 이끌면서 호국경의 또 다른 프로텍터 역할을 하면서 국가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그가 왕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을 세우게 되죠.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찰스 2세입니다. 찰스 2세 때 그리고 제임스 2세 때 계속해서 국가가 종교가 카톨릭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프로테스탄트와 구교 간의 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헨리 8세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후 영국, 프랑스 간의 갈등이 지속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 사이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떠났던 그 레이든에서 출발했던 국교화 성공의 국교화를 외쳤던 사람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우여곡절 끝에 정착을 하고 후에 1776년에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더 이상 성공회의 국가도 아니고 카톨릭의 국가도 아닌 새로운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국가로서 헌법에 등재를 하면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로서 국권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의 탄생에 헨리 8세가 심각한 기여를 했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헨리 8세의 주 무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런던 타워라고 하는 이곳에서 헨리 8세는 자기의 정적과 또 자기의 그 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여인, 세 번째 여인을 많은 여인들을 여기서 살상을 하는 그런 피해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역사적으로 많은 그 기념할 만한 기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뉴욕, 런던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 타워, 이 브릿지를 봐야 하겠죠. 사진 촬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런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옆에 있는 런던 타워 이것도 꼭 방문하기를 추천해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는 런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